안녕하십니까, 임 사장입니다. 자, 오늘 투자의 종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고 지나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ETF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를 가입하시는 곳이 제가 증권사, 은행, 보험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보험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보험사하고 증권사, 그러니까 증권회사, 보험사 이 두 종류의 금융기관에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권회사에 가시면 펀드를 개별적으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뭐 무슨 차이나 펀드, 우리나라 성장 펀드, 뭐 삼성그룹을 기반한 펀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펀드를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변액보험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펀드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펀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전문 인력이 그 펀드라는 상품을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회사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예탁 돈을 맡기신 분들의 돈을 가지고 그것을 펀드를 구성하고 그 펀드에서 그 투자를 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보험사에 가입하시는 변액보험은 한 번 더 쿠션을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변액보험이라는 걸 받아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사에 위탁을 해서 그러면 그 회사에서 다시 펀드를 여러 개로 관리하는데요. 차이점이 이제 증권사하고 우리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펀드에 대한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험사는 변액보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뭐 변액종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변액연금보험이 저축 그 보험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파는 상품은 변액연금보험을 기반으로 하고요.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그냥 일반 펀드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의 첫 번째 차이는 펀드의 종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요새는 이제 증권사도 랩이라든지 또는 TDF라든지 이런 상품들이 개발이 돼서 그 안에서 여러 펀드나 채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그 변액보험 상품, 보험사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그 가입하시는 보험 상품 안에 펀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미래셋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안에는 채권형부터 MMF 또는 부동산, 뭐 쉽게 얘기하면 메자닌, 사모펀드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유럽, 일본, 미국, 그리고 국내까지 다양한 채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로 구성되어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 상품 안에 수십 개의 펀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TDF나 또는 랩 상품이라든지 이런 상품들에서 그 안에서 이제 또 굴러가는 그 펀드나 채권에 여러 개 투자되는 그런 펀드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단일 종목의 단일 펀드에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이 펀드를 산다라는 거죠. 보험회사는 여러 펀드에 나눠서 더 분산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펀드는 분산의 효과가 가장 높은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주식, ETF, 펀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개별 종목에서부터 이제 다양한 간접 투자 상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높은 손실을 또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TF는 그 변동성을 좀 더 줄여놓은 거고요. 펀드는 그 변동성을 조금 더 줄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이 줄어들 때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수익과 손실에 대한 폭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주식은 높은 손실, 높은 수익, 높은 손실을 할 수가 있고요. ETF는 주식보다는 조금 그 분산에 대한 분산 개념이 좀 더 있고요. 펀드는 더 많은 분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드는 주식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익이겠죠.
그리고 주식보다는 손실이 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접 투자 상품이다라는 것을 좀 개념을 두시면 변액보험에서 들어가는 펀드와 또는 그 우리 일반 증권회사에서 가입하는 펀드를 놓고 봤을 때 또 보험회사는 또 여러 가지 펀드로 구성을 하고 변경이 가능하죠.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품마다 틀리겠지만 1년에 12번까지 이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펀드를 변경을 하실 수 있고 가입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적립액을 옮겨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분산을 할 수가 있고 시장의 대응을 빨리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증권사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성장주 펀드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네, 그 성장이 뭐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그걸 환매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좀 늦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험사는 여러 가지 펀드를 구성하고 그 변액보험에는 여러 가지 펀드를 구성하고 선택할 수 있고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증권사는 그냥 일개 단일 펀드에 가입을 해서 그거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냥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또 이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펀드의 차이점은 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증권사에 대한 펀드는 1.5%에서 2%의 그 운용 수수료를 이제 띈다고 그러죠. 운용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월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에 대해서 뭐 2%를 띄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돈에 대해서 연간 그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떼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면 수수료가 2%니까 또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은 좀 늘어나고 손실이 좀 많아지면 대체적으로 수수료는 조금 줄어들겠죠. 그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회사는 적립액이 늘어나던 줄어들던 상관없이 납입보험료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이제 특별계정으로 넘겨서 그 운용회사에서 운영하는 펀드에 대해서 수수료를 공제를 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수수료는 굉장히 좀 작거든요. 뭐 0.5, 막 0.06,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공제하는 그 관리비의 개념이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9% 정도가 내시는 보험료에 대해서 공제가 되시는 거고요. 관리비로 빠진다, 수수료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변액보험은 가급적이면 적립액을 늘려놓으면 네, 예를 들어 수익이 좋은 시장에서는 증권사에 가입한 펀드보다 수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보험사의 수수료는 거의 고정이 되어 있고 증권사의 수수료는 변동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9% 정도의 수수료를 띄는데 그 수수료 안에는 보험사에서 하는 관리비, 그 다음에 그 보험을 취급하는 설계사, 관리하는 설계사의 수수료, 그리고 좀 아주 미비하지만 운용회사의 펀드 운용 수수료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된다. 지난번 우리가 자산운용 보고서에서 그 펀드 운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얘기 드렸죠. 금액이 크지 않다. 그 금액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납입보험료의 한 9% 정도가 수수료로 빠지고요. 증권사는 운용되는 전체 금액의 연 1.5%에서 2%의 수수료가 빠진다. 그러면 이거 9%하고 2% 이거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수익이 많이 나거나 또는 보험회사에서는 추가 납입을 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상쇄시켜서 일반 펀드보다 더 경쟁력 있는 수수료에 대한 개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수수료에 대한 차이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차이는 세금에 있습니다. 세 번째의 차이는 세금인데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변액보험은 보험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납입하시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시면 비과세가 되십니다. 비과세의 조건은 뭐 지난번에도 한번 계속 말씀드렸듯이 월 150만 원, 그리고 일시납을 하실 경우에는 연이 아니죠. 일시납일 경우에는 1억 원 한도입니다. 예전에는 이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돈 많으신 분들이 다 여기다 돈 넣고 비과세를 만드시니까 이거를 좀 줄여놨습니다. 확 줄여놨죠. 월 150만 원 한도의 보험료와 일시납을 할 경우는 1억이고요. 자, 증권사에서 납입하시는 펀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이제 세금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일반 펀드는 그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을 받으셨다는 배당에 대한 소득도 내시고요. 그런 세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비과세라는 세금의 그 혜택으로 보았을 때는 변액보험이 단연 우수하다. 당장은 우리가 이제 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내셔서 이게 쌓이고 언제 쌓여 뭐 되지만 10년이 딱 지나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뭐 예를 들면 한 150% 정도의 수익이 나서 100만 원씩 납입하시던 게 1억 2천이 되시고 1억 2천에 대해서 150%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한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시는 거잖아요. 그 수익 6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엄청난 장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금,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부자분들은 이 비과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큰 효과를 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버시거나 또는 펀드로 돈을 버시거나 하셨을 경우에는 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의 차원에서 돈이 많으시거나 자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이 보험에 펀드를 단지 내가 수수료가 이거 수수료 너무 많이 띄어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10년이 지나시면 비과세 혜택은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좀 잘 생각을 하시면 펀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으시고요. 또 뭐 증권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펀드의 선택과 운용 방법 또는 수수료, 두 번째는 수수료고요. 세 번째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비교해 보시고요. 보험사에 가입하는 변액보험, 그 안에서 펀드의 운영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장점이 있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10년 이상 되신 비과세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거 괜찮네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자산 배분하고도 한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산 배분에서 비과세는 강력한 무기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